네. 정진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승만 정부 때, 네. 네 번에 걸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되새기 볼 것 같으면, 1948년 10월 일순 사건 때 비상계엄이 제일 먼저 일어났네요, 그죠? 처음으로. 예. 그 다음에 1950년도 6.25 동란 때, 네. 6.25 전쟁 때, 그 다음에 네. 또 52년, 또 전쟁 와중이네, 그죠? 예, 부산 정치 파동 때. 네. 예. 그리고 네 번째, 1960년의 4.19 혁명 때. 네. 그죠? 예. 네. 이번 시간은, 그러면, 1960년 4.19 혁명 때. 예, 혁명 때, 그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 그 내년에 거쳐서 비상계엄을 발표했는데, 네. 4.19 혁명 때가 마지막입니다. 예, 예. 그래서 4.19 혁명 때가 혁명이, 예. 비상계엄이, 예. 이 정치와 접목되는 예. 이런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예. 부산 정치 파동 때도 정치와 접목이 됐고, 예. 특히 4.19 혁명 때 비상계엄은 예. 그 뒤에 한국 현대 정치사에 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자세하게 예. 3-5번에 걸쳐서 아하, 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예.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 예. 장면 부통령이 암살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예. 1956년 9월 28일 날 일어났는데, 예. 1956년 9월 18일이 무슨 시점인가 하면, 예. 1956년도 5월 15일 날, 예. 대통령하고 부통령, 그 당시 용어로는 정부통령 선거라고 했습니다. 예. 정부통령 선거. 네, 정부통령을 같이 선거했거든요. 예. 근데 그 선거가 있었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따로 뽑고, 그 다음에 부통령도 따로 투표하고. 예. 선거는 같이 하는데, 같이 하는데. 요새 막 여러 개 하니까 뭐 10장씩 되듯이. 예. 그때도 이제 정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부통령 선거를 동시에 투표하는데, 예. 그 두 명을 뽑는 거죠. 예. 대통령 한 명, 부통령 한 명.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여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하고 신익희가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부통령 후보에는 야당의 장면, 예.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기붕. 예. 네, 그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헌법 규정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선계한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요새는 대통령이 유교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직을 유고시에는 바로 부통령이 선계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부통령의 여당인 자유당의 이기붕,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이 경합해가지고, 장면이 부통령이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어요. 이변이라 뭐 좀 뭐한데,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가 81살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요새 나이로 해도 81살이면 나이가 많은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던 정부 사람들하고 여당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장면이 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돌아가시면은 이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 되면 우리 큰일 난다. 정치 보복이 막 엄청날 거다. 그렇죠. 그 이제 52년도 부산 정치 파동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불미정.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보경찰. 그 당시는 이제 정보경찰을 사찰계 형사. 사찰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날 용어로는 이제 정보경찰이죠. 그런데 이제 정보경찰이 어떻게 그 당시에 보면은 국내 정보를 그것은 독점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6.25 전쟁 전으로 군사 정보를 하는 특무대가 굉장히 이제 기능이 확대돼가지고, 거기다 이승만 대통령도 김창룡 특무대장을 굉장히 신임을 했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김창룡 특무대장이
그 당시 56년도 5월달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56년도 1월 30일 날 암살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전번 시간에 저희가 예. 말씀드렸듯이. 예. 그 이제 암살 사건이 나가지고 특무대가 재판 과정에서 예. 그 특무대 내부의 비리가 예. 언론에 많이 공개되고 이래가지고 국민들 지탄을 받게 되니까 예. 조직이 반으로 줄어가지고 활동이 둔화돼 버리니까 그렇죠. 예. 경찰의 독점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은 오늘날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 박정희 정부하고 전두환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예. 특히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기무사, 그러니까 보안사, 원서. 그리고 정보경찰, 예. 그리고 국정원, 그 당시 안기부. 예, 그 당시 안기부. 이래서 이제 국내 정부를 3개 파트에서 했는데, 그 기무사 그 윤일병 사건이라고요.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기무사는 민간 정부 활동하지 마라. 예. 기무사가 빠졌고,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 국내 정보를 없애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왔는데, 예. 이제 어느 조직이든지 시장 경제 원리를 보면, 예. 그게 이제 독점적 지위가 있게 되면, 예. 반드시 그건 이제 왜곡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특히 정보라고 하는 거는 예. 위에 예. 분들한테 예. 정보 사용자가 예. 봐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진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보고하는 사람은 위에 사람한테 나쁜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자기 그 인사권을 그 양반이 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 공무원들 말하는 용어로 딸랑 보고만 하는 겁니다. 예. 잘합니다,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정보경찰도 그런 지위에 놓이다 보니까 예. 이 오만해져 가지고 예.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터진 사건이 장면 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정황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이제 장면이 딱 되니까 정보경찰도 생각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예. 만약에 대통령이 유고 사태가지고 장면이 집권을 하게 되면 예. 우리 다 죽는다. 예. 뭐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는 평화적 정권 교체 예.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양반들 생각에 없애버리자. 예. 장면을 제거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그 경찰하고 그 당시에 여당 예. 이런 데서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가지고 1956년도 9월 28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 시공관이라는 명동에 있는 연극장이 있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과 같이 큰 시설이 없으니까 예. 연극극장이었어요. 예. 거기서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그 장면 부통령 당선자가 연설을 하고 예. 내려오는 순간에 총소리가 팍 나면서 장면이 쓰러졌어요. 예. 그 이제 암사당했다 해갖고 난리 나가지고 현장에서 범인이 2명 잡혔는데 김상궁 하나하고 최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이제 경찰을 조사해가지고 이 2사람이 이제 암살범이다. 예. 이제 경찰은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 보면은 축소 은폐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야. 이 2사람 뒤에 정부 여당이 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자작극이다. 예. 정치 쇼다. 이렇게 하고 막 정치가 쟁점화됐는데 그 결국은 이 2사람만 그냥 그 경찰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고 기소를 하려고 하면 검찰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보니까 이 최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최훈의 그 와이프가 예. 성동경찰서 사찰주임 이덕신 이덕신한테 생활비를 타서 썼다. 이런 지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배우가 이제 이덕신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검찰로서는 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덕신을 체포해서 내가 솔직히 김상구하고 최훈을 배우 조장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실직구를 하니까 이 3사람을 기소를 해가지고 이 3사람이
1959년도 1월 13일 날 그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네. 언도받아서 이게 종교 처리되나 싶었는데 네. 1960년도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고 장면 이 양반이 국무총리,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무총리가 제일 식권자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 장면 총리가 식권자로 올라서니까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어요. 이게 사건이 축소 조작되는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성동경찰서 사찰주임 네. 이득신 배후에 네. 그 당시에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 네. 더 높은 선에서는 치안국 특수정보과장. 네. 이제 치안국 특수정보과는 이제 사찰 경찰을 다 통제하던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안국장, 내무부 장관까지 연결된 게 다 드러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사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그 종결이 됐어요. 참, 그 당시에 참 장면 대통령이 참 저격을 당했는데 참 큰 행운이 따랐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왼팔에 총격을 받아가지고 예. 이건 뭐 경상이라 그러니까 예. 그 만약에 제대로 맞았으면 또 역사도 달라진 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또 정부경찰이 이제 또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